안녕하세요.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는 캔 0입니다. 2026년 5월 16일 시행된 제139회 건축전기설비기술사 1교시 문제풀이를 실무 중심으로 쉽게 간략히 설명드리니 부담 갖지 말고 그냥 편안히 시청하기만 하세요. 먼저 1번 문제 맥스웰 방정식과 변이 전류를 설명하며, 맥스웰 방정식은 전기장과 자기장의 상호 변환을 설명하는 전자기학의 가장 기본적인 방정식입니다. 정말 중요하죠. 조만간 간단히 정리해서 공유해 드리겠습니다. 변이 전류는 실제 도체 내부를 흐르는 전하가 이동하는 전도 전류가 아닙니다. 시간적으로 크기가 변화하는 교류 전압이 인가되면 유전체 내부의 분극 현상이 시간적으로 변하면서 마치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이는 현상입니다. 즉, 유전체는 절연이 나빠지지 않는 한 외부로 도전성 전류가 흘러나오지 않습니다. 만일 절연이 나빠서 유전체 외부로 흐르는 누설 전류, 즉 절연 상태를 측정하는 측정법이 탄젠트 델타 유전 접속각 원리인 것이죠. 한편 변이 전류가 실무적으로 적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비접촉식 교류 검정기인 걸 아셨나요? 직접 접촉하지 않아도 유전체인 공기를 통해서 교류를 감지하는 교류 검정기 원리가 바로 이 변이 전류 개념인 겁니다. 이번 문제입니다. 특별저압 ELV, 즉 엑스트라 로 볼터지 ELV는 감전 보호를 위해 지정한 특별히 낮은 전압을 말합니다. 한국 KEC은 AC 50V, DC 120V 이하를 기준으로 하며, 미국은 30V 전격 기준이 안전전압 계통을 설명합니다. 한국 KEC은 SELV, PELV, FELV 세 가지가 있습니다. SELV는 비접지 방식으로 IT 계통 개념이고, PELV는 접지 방식으로 TN 또는 TT 계통입니다. FELV는 1차와 2차 절연이 완전하지 않은 방식으로 감전 보호가 아닌 기능적 확보를 위한 전원입니다. 실무에서는 사용 장소와 감전 위험도에 따라 이 세 가지 중 한 가지를 임의로 선택합니다. 우리가 고압 전기 시스템에서 접지식,과 비접지식 변압기를 선택하는 것과 같은 거죠. 3번 문제입니다. 방폭구역과 배선 기준. 방폭은 폭발 위험 장소에서 점화원을 제거하거나 차단하는 기술입니다. 대표 구조로는 내압 방폭, 안전 증방폭, 본질 안전 방폭, 유입 방폭 등이 있습니다. 그리고 위험 장소는 존 0, 1, 2로 관리합니다. 배선이 접속되는 경우는 배관을 실링해야 합니다. 특히 방폭구역과 비방폭구역을 관통할 때 실링 피팅 처리를 기본으로 합니다. 한편 미국은 한국과 달리 전선 접속부는 배관 실링하지 않고 아크가 발생하는 스위치 온, 오프 위치에만 배관 실링을 하고, PVC 재질은 방폭구역에 사용되지 못함이 한국과 큰 차이점이에요. 실무적으로 참조하세요. 4번 문제입니다. 변압기 각 변이 DY1과 DY11. 각 변이는 1차 측과 2차 측 전압의 위상차를 의미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으로 DY11을 표준으로 사용하며, DY11은 2차 전압이 1차보다 30도 빠른 진상을 의미합니다. 반대로 DY1은 2차 전압이 1차보다 30도 늦은 지상을 뜻합니다. 자격증 공부할 때 변압기 병렬 운전 시 각 변이가 일치하지 않으면 대전류에 순환 전류가 흐른다고 많이 들었죠? 그래서 반드시 명판 확인이 필수입니다. 실무 팁: 개통 운전 중 순시 전압 강화 보상장치 AVC 부하 전압과의 위상차나 정전 후 발전기 전환 시 일시적인 개통 간 위상 불일치로 인해 과도 순환 전류가 흘러 차단기가 트립되는 사고가 실무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좀 어렵죠? 일반 자격증 공부에 나오지 않는 실무 경험입니다. 즉, 서로 다른 위상의 전원이 순간적으로 섞일 경우, 즉 개통 연계, 무순단 절체 같은 경우에 서로 다른 전원 사이에 순환 전류가 흘러서 개통 차단기 트립한다는 트러블입니다. 5번 문제입니다.
군산에너지 특별법의 전력계통 영향평가. 최근 태양광과 ESS 등 분산형 전원 증가로 전력계통 안정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10MW 이상의 신규 설비는 한전에서 전력계통 영향을 엄격하게 검토 전력계통 영향평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무적으로 일부 현장에서는 규제를 피하기 위해 10MW 이하로 분할 신청하는 사례가 다소 있습니다. 6번 문제입니다. 계통 연계형 분산 전원인 배터리 충전 장치인 BESS의 자율분리 기능. 목적은 한전 전압 변동 크기에 따라 BESS의 차단 시간을 조절하는 기능을 의미합니다. 즉, 한전의 순시 전압 강화 등 전압 변동이 적은 경우에는 BESS 차단 시간을 늦춰서 한전전력 계통의 급격한 변동을 억제하고자 함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분산형 전원을 천천히 투입하여 한전전력계통 흔들림 감소하는 기능입니다. 기존 분산형 전원은 대부분 GFL 즉 그리드 팔로잉 방식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한전계통을 단순히 따라가는 방식으로 한전전원이 급격히 변하면 분산형 전원도 급격히 변하여 한전전력계통 불안정을 가속화합니다. 이에 따라 GFM 즉 그리드 포밍 방식 즉 자체적으로 전압과 주파수를 형성할 수 있는 능동형 방식이 등장했습니다. 한전전원이 급격히 변해도 분산형 전원은 천천히 투입되는 것이죠. 실무적으로 현장에서는 두 방식을 혼합한 하이브러드 형태가 많이 적용됩니다. 실무 적용 사례로 UPS 투입 후 발전기 동기 병렬 운전 시 부하를 분담 투입해서 과부하에 의한 정전 복귀 시스템 실패를 완화하는 프로세서와 다소 유사한 개념입니다. 이제 8번 문제입니다. 케이블 트레이 시공 기준. 먼저 수평 트레이 다심 케이블은 케이블 간 이격거리가 케이블 외경의 한 배만큼 유지하고 벽과는 20mm 이상 이격합니다. 한편 단심 케이블은 허용 전류는 감소하지만 불평형이 적은 삼각포설을 현장에서 많이 적용하는데 이때는 케이블 간 이격거리는 케이블 직경의 2배 유지하고 벽 간 이격거리는 20mm로 수평 트레이와 동일합니다. 이는 단심은 다심에 비해 불평형이 커서 케이블 직경의 2배 이격거리를 적용한 겁니다. 수직 트레이는 케이블 간 간격은 수평과 동일하지만 벽 간격 기준이 다릅니다. 즉 최대 케이블 외경의 0.3배 기준을 적용합니다. 실무적으로 이격거리는 케이블 열 발산을 위한 목적으로 하며 만약 이격거리 확보가 시공상 어려우면 어쩌죠? 답은 그냥 허용 전류 저감 계수를 적용하면 해결됩니다. 9번 문제. 이중천장 내 배선공사. 이중천장 내부의 PVC 재질 사용 제한이 강화되었습니다. 즉 화재 시 쉽게 불이 붙지 않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불에 타기 어려운 금속관 공사가 권장되며 실무에서는 저독성 난연 HFIX 케이블과 금속재 가유전 성관 조합을 많이 사용합니다. 데이터 센터, 반도체 공장 등 플래넌 공간 내 PVC 재질 사용 금지 규정이 유사한 규정이므로 실무에 참조하세요. 10번 문제. LED 발광 원리. LED는 PN 접합 다이오드의 순방향 전압을 인가할 때 전자와 전공의 재결합으로 빛이 발광하는 반도체 소자입니다. 즉 에너지 준위차를 이용합니다. 다음 11번 태양광도 LED와 같이 반도체 소자를 이용한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즉 LED는 전압 인가하고 빛을 출력하고 태양광 모듈은 태양광 직사광선 입사하면 전기 발생하는 반도체를 중간 매개체로 사용하는 점이 동일합니다. 11번 문제. 태양광 모듈의 전류 전압 특성. 태양광 모듈은 빛 에너지에 의해 생성된 전자와 전공이 내부 전기장에 의해 이동하면서 전류가 흐르는 정기적 원리입니다. 한편 전압과 전류는 반대로 크기 변함으로 전압과 전류를 조정하여 최적의 전력을 얻는 방식을 적용하며 이는 펌프의 밸브를 조절하여 유량과 양정을 맞추는 것과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해가 쉽죠? 한편 태양광 모듈 특성은 문제 10번 LED와 동일한
반도체 전압과 온도 특성에 유의하면 됩니다. 즉, 전압이나 온도가 올라가면 태양광 출력이 떨어지므로 SPD와 같은 과전압 보호와 방열 대책이 매우 중요합니다. 12번 문제. 재백 효과. 재백 효과는 서로 다른 두 금속의 온도 차이가 발생할 때 전압이 발생하는 현상입니다. 반도체가 P형과 N형 다른 반도체를 사용하듯이 재백 효과도 이종 금속을 사용하는 유사 원리입니다. 실무적으로 소방 감지기 및 변압기 권선 온도 감지기 등에서 적용하며 화재 및 고음 발생 시 전류로 변환하여 감시하는 데 활용되고 있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는 것을 전류로 바꾸는 원리죠. 13번 문제. 인버터 부하는 어떤 특성을 갖고 있는가? 전동기 부하는 크게 세 가지 특성으로 구분되며 동력 즉 전력으로 구분하면 이해가 아주 쉽습니다. 첫째, 팬과 펌프는 제곱 저감 토크 부하입니다. 유체역학 상사의 법칙에 따라 유량은 회전수 속도에 비례하고 양정은 회전수의 제곱에 비례하므로 결국에 축동력 즉 전력은 유량과 양정의 곱에 비례하기 때문에 소비 전력은 회전수의 3승에 비례하게 되는 겁니다. 반대로 속도가 감소하는 경우 속도 3제곱에 비례해서 소비 전력량이 크게 감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버터 주파수로 속도 조정하면 전력량이 현저히 감소하게 되는 겁니다. 두 번째, 컨베이어 같은 일정한 힘이 필요한 정토크 부하입니다. 출력 즉 전력은 속도와 토크의 곱이며 일정한 토크를 요구하지만 만일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도 비례해서 증가하는 부하 특징을 가집니다. 마지막 세 번째가 공작기계나 밀링머신 같은 정출력 부하입니다. 출력은 속도와 토크의 곱이며 일정한 출력을 요구하며 만일 속도가 증가하면 토크는 정토크 부하와 반대로 감소하여 안정된 작업성을 가지게 되는 겁니다. 실무를 이해하면 응용이 쉽습니다. 변이 전류, 각변이와 순환 전류, 전선 발열과 이격 및 허용 전류, 반도체 소자 및 이종 금속 간 정기적 현상, 전동기 부하의 제어는 많은 실무에서 응용되고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실무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미국 NEC와 한국 KEC를 비교하는 캔 영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